안녕하세요. 모두의 피부과 전재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킨 부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은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내는 주사를 말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리쥬란이 있겠죠. 근데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는 PN 성분으로 크게 재생 효과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쓰였고 우리가 흔히 물광주사라고 부르는 성분도 바로 히아루론산입니다. 이 HA 성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HA 성분은 맞게 되면 즉각적으로 얼굴에 수분감이 충전되고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 물광주사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특히 리쥬란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여러 번 다회차로 시술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쥬란이랑 물광주사를 같은 날에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쥬란에 비해서는 이 물광주사가 더 즉각적인 효과가 많아요. 맞고 나서 즉각적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수분이 충전되고 이런 거는 사실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의 역할입니다. 이 히아루론산이라는 성분은 많이들 사실 들어봤을 거예요. 화장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자체 히아루론산 무게에 1000배가량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맞았을 때 보습력뿐 아니라 이 피부 내에서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면 히아루론산 주변으로 기계적인 자극이 피부에 발생해요. 우리 피부 안에 그러니까 이런 물광주사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으로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계적인 자극 자체가 콜라겐을 형성을 하면서 잔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히아루론산 자체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조 있으신 분들도 이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홍조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물광주사가 고질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지력이 짧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히아루론산을 주입해도 우리 몸에서는 금방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맞은 직후에는 정말 얼굴에 수분도 충전되고 정말 수분 폭탄을 맞은 것처럼 반짝거리면서 광도 나고 얼굴도 좀 환해 보이고 하는데 한 2주 내지 3주가 지나면서 금방 효과가 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회차 시술로 진행이 됐을 때 장기적인 효과는 리쥬란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 리쥬란이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히아루론산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옛날부터 많이 써왔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히아루론산이 정말 좋은데 피부 내에서 금방 분해가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아루론산을 몸에서 천천히 분해될 수 있도록 히아루론산 분자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분해되지 않도록 만든 그런 스킨 부스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리즌이라는 부스터도 있고요. 스킨 바이브 그리고 리바이브. 이게 약간씩 성분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그 히아루론산 성분 베이스의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이 교차 결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뭐 4개월 내지는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피부 밑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히아루론산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광주사를 보통 1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 가교제로 히아루론산을 연결해서 만든 스킨 부스터들은 2개월 내지는 3개월 간격으로 간격을 충분히 띄워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한 포인트씩 매우 소량 주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리쥬란처럼 피부 볼록볼록한 엠보싱이 생기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진피층에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진피층에 시술을 하게 되면은 엠보싱이 몇 달 가겠죠. 왜냐면은 천천히 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첨가된 가교제로 인해서 가끔 가다가 면역 반응, 이 지연성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꽤 오래 엠보싱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기존 물광주사가 정말 물처럼 흐르는 물성이라면 이런 히아루론산 스킨 부스터들, 교차 결합된 스킨 부스터들은 조금 더 물보다는 약간 더 겔에 가까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결합을 시켜놨으니까 물처럼 흐르기보다는 조금 더 고체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겔 타입들은 혈관을 막을 수 있는 혈관 사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혈관이 진피층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면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들은 진피층에 아까 주입을 안 한다 그랬죠. 엠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진피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주입이 되게 되는데 피하 지방층부터는 혈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혈관 사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을 안전히 시술받기 위한 핵심은 첫 번째로 매우 소량씩 여러 번 주사를 해야 해요. 소량씩 여러 번 주사해야지 혹시라도 이 소량이 혈관에 들어가더라도 막힐 염려가 없거든요. 이게 필러 같은 걸 할 때 혈관 사고가 일어나는 게 필러는 당연히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보다 훨씬 더 겔에 가까워요. 탄탄하고 좀 더 고체에 가까운 겔이거든요. 이게 약간 물 같은 겔이라서 필러보다는 막을 확률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필러가 들어가는 주입층보다는 훨씬 더 얕은 층이기 때문에 혈관 사고가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도 몇 가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여러 번 소량씩 주입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많이 정말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연형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이런 가교제 성분,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을 서로 연결한 이 가교제가 매우 순도가 높고 조금 안정적이어야지 이런 면역 반응이 생기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는 피부마다 두께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얼굴 중심 부분은 좀 피부가 두껍고요. 이 가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좀 더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부위에 따라서 시술하는 의사가 주입 깊이나 주입하는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안전하게 시술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 부스터가 효과가 일반 물광주사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좋지만 일반적인 사실 리쥬란이나 아니면 물광주사나 이런 스킨 부스터들,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에 비해서 사용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레스틸렌 비탈 라이트라는 제품이 도입을 해서 많이 써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비탈 라이트를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느낀 게 스마트 클릭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비탈 라이트 스킨 부스터가 1cc거든요. 근데 이 1cc를 100회에 나눠서 0.01cc씩 정밀하게 주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0.01cc란 용량이 정말 매우 소량이에요. 이 정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스킨 부스터를 주입을 하는 게 아무리 이 손이 정밀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교차 결합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이 발생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스마트 클릭으로 매우 소량씩 나누어 주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혈관 사고라든지 아니면 한 곳에 과량 주입돼가지고 뭉치는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는 이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비탈 라이트라는 거는 이제 풀네임이 레스틸렌 비탈 라이트라는 풀네임이에요. 근데 이 레스틸렌은 사실 필러로 유명하죠. 결국 필러도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병원에는 이 레스틸렌 비탈 라이트 말고도 주비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스킨 바이브라는 히알루론산 부스터도 이제 같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기본적으로 이 필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잘 만듭니다. 순도도 굉장히 높고 왜냐면은 필러 자체가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기술력이 필러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레스틸렌도 스웨덴 회사인데 기존에 정말 필러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레스틸렌의 기본적인 장점이라 하면은 이 나샤라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나샤는 한마디로 아까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을 분자를 서로 가교제라는 사슬로 연결해서 잘 분해되지 않게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가교제라는 사슬이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 가교제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갈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나샤라는 기술은 가교제를 특별히 화학 성분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분자와 분자를 엮어서 고리를 걸듯이 만들어서 이 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가교제가 첨가되는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해 본 결과로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도 기존 물광주사 효과가 좋으셨던 분들이 이 효과가 좀 더 오래 지속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탈 라이트 스킨 부스터는 리쥬란이라든지 일반 물광주사는 한 달 간격으로 3회 내지 4회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분해되는데 천천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에 3번 내지는 4번 정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회당 양볼 기준으로는 한 2cc나 3cc 정도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보습이나 홍조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이 콜라겐 생성력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 주변의 잔주름이나 눈가의 잔주름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비탈라이트를 받으면 잔주름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라이트라는 스킨 부스터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기존의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 부스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광주사나 리쥬란에 비해서는 사실 시술에 조금 더 집중도도 요구되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 부위별로 깊이나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 결과를 내는 데는 의사의 숙련도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스마트 클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0cc씩 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탈라이트의 경우는 많이 사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일정하게 균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소개해 드리면서 교차 결합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탈라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항상 진료를 보시고 내 피부 타입이나 나한테 현재 필요한 스킨 부스터를 선택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안전하게 시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